반갑습니다. 낙찰받고 싶어요. 그 간절한 눈빛과 그 마음.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낙찰을 못 받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못 받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너무 낙찰받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어떤 분들은 꼭 낙찰받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입찰은 몇 번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 낙찰은 못 받았지만 뭐 차순위도 한번 해보고 3등도 해보고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 이분은 이제 다 오셨구나. 여기서만 포기 안 하면 곧 낙찰 받겠네. 이런 마음이 제가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여지없이 최소한 2주, 3주 안에는 무조건 낙찰 받아 오십니다.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낙찰받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낙찰받으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물건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안전마진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명확한 입찰가를 적으신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의 없이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충 하시면 대충 수익 나고 대충 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명확한 그 물건의 가치를 파악하고 충분히 임장을 통해서 안전마진까지 확보하고 입찰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후회 안 하시더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물건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공항동입니다. 다세대 빌라고 대지가 13평, 건물이 24평입니다. 빌라가 전용 24평이면 클까요? 작을까요? 아파트 국민평형 33평, 34평형 하고 빌라는 들어가 보면 느낌이 완전 차이 날 거예요. 그리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감정가는 3억 3,100, 한번 유찰되어서 2억 6,4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너무 저렴하게 나왔죠. 2001년식이고 말소 기준은 2011년 8월 25일인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가족이 지금 점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리상 전혀 문제가 없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지도 한번 봅시다. 여기가 김포공항입니다. 가보시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송정역이고 이쪽 일대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이쪽 지역에 개발 호재가 또 하나 터졌죠. 잘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후반부터 강남을 개발을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강남은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맨날 비가 오면 침수되고 농사 짓기에도 애매한 부지였는데 여기를 이제 개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서울에 어떻게 보면 이 마곡지구를 개발할 때는 마지막 서울 안에 있는 택지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곡지구가 개발될 때 왜 이슈가 되었느냐면 R&D 센터를 서울 시내 안에 유치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연구센터를 만든 거예요, 이게 연구소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강남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는 연봉 높은 고급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열이 있고, 그러니까 학원가가 만들어지고, 이런 세 가지 모든 게 충족되는 게 지금 강남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서쪽으로는 이 마곡을 여러분들이 진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애들이 한 20대 초반이고 아직 어리다. 작은 소액으로 애들 앞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 동네 와서 묻어버립니다. 왜? 마곡이라는 고급 일자리와 연봉 높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일 유유지인 뭐가 있습니까?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 공항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공항은 고도 제한도 있고 소음 문제 때문에 주거시설로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기가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인천공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인천공항도 생각해 보세요. 인천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까? 인천 끝자락에 있습니까? 그냥 끝자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공항은 어디 나라 가든지 시내 중심에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 계속 주민과 협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88 올림픽을 할 때는 잠실 주 경기장, 2002년 월드컵 경기할 때는 상암구장.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외곽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잠실에 있는 올림픽 공원만 하더라도 이제는 서울의 중심으로 우뚝 서 있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옛날에는 그 옆이가 뭐였어요? 쓰레기 처리장이었잖아. 말 그대로 서울 시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를 거기에 묻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공원화 만들어 놓고 상암 월드컵 단지들이 만들어 놓고 상암 DMC가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서울 끝자락인 것 같지만 그 옆에 있는 고양 덕양구가 개발되면서 거기가 하나의 중심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쪽으로는 김포공항 일대 여기가 개발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서울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발 호재가 있고 어떤 게 발표됐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포공항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김포공항 일대를 산업, 상업, 주거 등의 거점 지역으로 지구 단위를 지정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 옆에 있는 강서구, 공항동, 방화동, 마곡 여기가 하나의 벨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 컨벤션 센터, 그리고 주거시설, 일자리까지 만들어지는 복합 개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남에서 갈 때는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가는데 이 주위에 있는 남부순환도로 이거를 지하화할 거다. 지금 서초동에 보면 경부고속도로 있죠. 경부고속도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는데 경부고속도로 오른편에 있는 그 강단과 그걸 기점으로 서초동은 땅값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지상에 있는 거를 지하화로 해버리면 거기는 같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를 공원화해버리면 그 지역 일대는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강북에도 보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지금 차가 막히는 그 지역을 지하화하면서 차들이 조금 더 다닐 수 있게끔 늘리고 이 지상은 공원화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강남 출퇴근도 좋아질 것이고 이제 우리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공원에서 우리가 놀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김포공항 일대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해당 물건의 개발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가 모아타운 3차 공항동 55번지 일대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 세대수는 2,500세대입니다. 서울에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한 단지가 2,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일대를 2,500세대 이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구역은 벌써 선정이 되었고 동의율은 60% 이상이 나왔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는 총 5개 구역으로 분리되고 15층으로 하려고 하다가 공항동 일대를 복합 개발하면서 25층 이상으로 고밀도로 개발하지 않겠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해당 물건은 어디냐면 A4다. A4가 우리 해당 물건인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 A4는 노후도가 안 나왔는데 A-1과 A-4를 같이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묶으면서 뭐가 됐다? 노후도가 나왔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되었고 여기 보시면 A-6구역 있죠. A-6구역은 노후도가 안 나와서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지부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A-6구역은 빌라 업자들이 분명히 노후된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여기 무조건 빌라를 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가면 갈수록 사업이 진행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여기 2,5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A-6구역 정도 되는 빌라를 신축하면 분양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잘 되겠죠. 그래서 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6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호선 역세권에 있고 위로 올라가면 공항시장역에 바로 있습니다. 이거는 몇 호선? 9호선. 결론은 이 마곡지구 일대에 있는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고 김포공항에 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일자리의 수요에 맞는 주택도 공급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곡지구가 만들어질 때 일자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곡밸리로 해서 아파트들도 같이 공급이 되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13단지가 실거래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15억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정가 3억대잖아, 그렇죠? 3억대면 한번 유찰해서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자금 한 5, 6천 정도 투자를 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 기준으로 추가 분담금 얼마 정도? 5억 정도만 넣으면 30평대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7억 정도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진행할 수 있는 물건인데, 여기는 지금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밝은 지역이고 마곡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고급 일자리가 들어오고 여기 마곡밸리가 나올 때는 서울 안에서도 상승률이 거의 1, 2위를 다투던 지역이 어디였다? 마곡밸리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투자하는 거 지금보다는 미래 가치가 큰 데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소액으로 좀 묻어서 시간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입지 선정을 너무 잘 하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똑같은 돈으로 잘못 투자하시면 수익은 나지만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분명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장기 투자하실지 아니면 단기로 끝내고 나는 또 갈아타기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인지 나에 맞는 성격의 투자 물건을 잘 선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날입니다. 서울의 청약은 전쟁터입니다. 청약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어요. 경기도면 몰라도 서울에서 청약을 해서 집을 가져온다. 이거는 이제는 거의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뭐 무주택 그걸 뭐 한 10년 이상 하고 있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빨리 자제분들부터 해서 이런 물건을 내가 투자를 해주고, 때로는 내가 직접 투자해서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도 만약에 관리 처분 난다 그러면 그때 팔아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0년 걸리니 20년 걸리니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아니고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도 라이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축비 상승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분명히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이 가격대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서울, 경기도에 6개월, 1년 전에 미분양 났는 것들 지금 싹 사라져 버렸잖아. 그리고 지금 분양가가 경기도에도 다 10억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서울은 이제 분양가 얼마 나오겠느냐? 당연히 경기도보다는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시장에서도 건축비 인상된 만큼 시세를 반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건축비 인상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저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물가에 다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가에 반영된다는 거는 결론은 뭡니까? 시세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둔촌주공도 거의 피가 10억 붙었죠. 갈 놈은 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물가에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의 가치는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현물에 투자해서 내가 그 현물을 갖고 가야지만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크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저는 오늘 빌라 임장 수업 가고 있어요. 저도 이 방송 끝나고 지금 임장 가야 됩니다. 저희 수업이 있는 날인데 오늘 임장 수업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우리 여성쌤하고 둘이서 이제 곧 출발해야 됩니다. 임장 수업 같이 가고 싶다요. 지금 넘어오세요. 그럼 저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다. 야, 어제 사회초년생인 것 같아. 한 분이 이제 상담을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모을 수가 없대. 뭔가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저는 굉장히 그 말을 듣고 조금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세요 하니까 직장 다닌대. 직장 다니면 뭐 단 얼마나도 수입이 있겠죠. 그러면 돈이 안 모인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소비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닥에서 그냥 다들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바닥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시작했을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소비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노동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거기서 일정 부분은 무조건 돈을 모아야지. 모아서 1,000만 원이 되었든 2,000만 원이 되었든 3,000만 원이 되었든 이 목돈이 있어야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4,000 되고 4,000이 1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노력도 전혀 안 하고 남들 바라보는 시선만 내가 바라본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제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투자금이 적어서 투자를 못하고 계신 분은 내가 지금 소비가 잘 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 걸 하는지, 해야 될 걸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소비도 있잖아요. 필요한 거를 사면 전혀 문제 없는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저축을 하면서 그래야 내가 자금을 모을 수 있잖아. 자금을 모아야 내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지금보다는 미래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수고하셨고, 너무 좋은 가을 하늘입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또 브런치 한다고 카페에서 너무 오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임장하면서 본인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